그 장자 책에 빈배라는 책이 있대요. 빈배. 호수에서 이 노를 지어 가는데 배가 하나 앞에 가로막는 거예요. 야, 근데 비켜 해도 비키질 않는 거야. 근데 이미 비키기 너무 늦어서 가서 이렇게 부닥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화가 확 난 거야. 내가 비키라고 그렇게 소리 치던데 안 비켜가지고 뭐 이렇게 부닥쳤으니. 근데 보니까 배가 비어 있어. 그러니까 화가 그만 싹 어디 가버린 거야. 여기 화낼 데가 없는 거야. 배 보고 화내지를 못하잖아. 배 보고 화내본들 뭐 하겠어. 그러니까 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에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화를 냈겠지?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가 배를 여기다 놔? 진짜. 그렇지. 어쨌든 빈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뭔가 배를 조정할 수 있는, 배를 어떻게 하는 그 주인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 주인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싸우더라도 그 주인하고 싸우지 배하고 안 싸우죠. 그래서 장자의 얘기는 우리는 맨날 사람하고 부닥치면 싸우지 않느냐,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빈배와 같게 되면은 싸울 일이 없고 괴로울 일이 없고 부닥칠 일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빈배와, 그러니까 현자는 또는 이제 그 노자는 장자계의 노장 사상 이러니까 도가니까 도인은 빈배와 같다. 빈배와 같다. 즉 빈배와 같다는 것은 나가 죽었다, 나가 없다라는 거죠. 나가 없다. 항상 나가 있어서 부닥침이 있죠. 나가 있으니 너가 있고, 너가 있으니 나가 있죠. 나가 없으면 너도 없고 부닥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빈배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도인은 빈배와 같다. 빈배와 같다. 즉 배는 배인데 배를 조종하고 운전하는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와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면은 모든 불편이 생긴다. 내가 있으면은 모든 불편과 모든 갈등과 모든 대립이 일어난다. 내가 없으면은 불편도 없고 대립도 없고 갈등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빈배에 대한 우화입니다. 몸짓님. 네. 나이가 붙으면 다 용서가 돼요? 제가 한 일은 다 용서가. 예, 그거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나에 대해서. 아마 사실 우리는 남이 용서 안 돼서 괴로운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돼서 괴로운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고 있다. 사실 대부분 죽음에 이르는, 자살에 이르는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의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남이 싫으면 남을 죽이겠죠? 정말 남이 싫으면은 남을 죽이겠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싫은 거예요. 남을 싫어하는 남이 싫은 나가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즉 자살을 하는 거죠. 자살하는 것은 나 자신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나 자신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미움은, 괴로움은 남으로부터 생겨요. 남이 믿고 남 때문에 괴롭고 남 탓이고 온통 그러다가 이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자기 자신이 싫어요. 자기 자신이 미워요.
자기 높이 가치를 높이 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적에 정말 내가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됐을 때 싫고 막 피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그런 이 나에 대한 어떤 이 상이 있죠. 자기 애가 강할수록 또 내가 그러니까 그 반대였던 게 또 그만큼 커지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또 이제 우월감이나 이 자부심 또는 이 뭔가 이 뭐 우월감 이런 게 느끼게 되겠죠.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나는 이런 아니 당장은 만족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봐요. 이 동기들 모임이나 동창회에 가봐요. 그러면 거기서 막 의시되는 자랑스러워하는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돈이 많아진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와서 막 한턱도 내고 막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지요. 또는 나름 어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돈으로 성공했던 뭐 지위로 성공했던 명예로 성공했던 하여튼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는 그만큼 상황이 달라지면은 열등감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열등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우월감은 반드시 열등감, 그만큼 열등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상황만 바뀌면. 우월감이 요만큼밖에 안 느낀 사람은 열등감도 요만큼밖에 안 느끼는데 우월감을 이만큼 느끼는 사람은 열등감도 이만큼 느끼는 거예요. 항상 이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 이 관념에 좋다 싫다라는 것은 좋은 만큼 실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다라는 것만큼 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한 만큼, 사랑한 만큼 배신감이 느껴져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딱 정비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빛과 그림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딱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전에 무문관을 하면서 그랬죠. 이해 득실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경험의 모든 경험은 우리는 항상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 성공, 실패 항상 이렇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어떤 관념적인 이해고 삶의 진정한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삶의 진정한 이익이 뭐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자유, 평온이라고 하는 수행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바른 삼매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해득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한다 또는 무엇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익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당장은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좋다라고 느끼진 만큼 반드시 그로 인해서 안 좋음이 느껴지게 돼 있고 당장은 우쭐하고 우월감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고 자랑스럽다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되지만은 그만큼 반드시 열등감과 또는 자기 자신의 못남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반드시 그렇게 바뀌어 가나요, 거사님? 계속 잘 나가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살아봐요. 저는 그게 맞는데 그때 그 순간은 다 돋보일 때만 이렇게 사람 눈에 띄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빛 속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낮만 살고 밤은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당이 되면 야당이 하나도 없는 여당만 있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나는 우리 동창들 이외에는 안 만나. 내가 가서 뭐라고 그럴까,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동창들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 동창들 모임에서는 내가 잘 사는 거지만 우리나라 재계 모임, 정경련 그 모임에 가면은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 그 가면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끼워주지도 않아. 아는 척도 하지 않아. 오히려 무시당해. 그 가면 열등감만 느껴야 돼. 그러면은 거기는 안 가고 나는 여기만, 그래서 나는 우리 동창들하고만 만나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 라는 이게 가능할까? 근데 대부분 동창놈들이 내가 술도 사주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고 그렇긴 한데 한 놈이 좀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와서 맨날 제가 다른 데 가서 느낀 거예요. 야, 걔는 너보다 돈 훨씬 더 많아, 새끼야. 맨날 요 이야기만 하네? 야, 니 집 몇 평인데? 이건희 집 몇 평인지 아나? 이래가지고 맨날 사람을 갖다가 약을 올리네? 저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우리의 경험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이 생각의 경험인데, 요즘은 인터넷, 텔레비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더구나 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옛날에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괴로움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이치가 똑같아요. 낮에만 살 수가 없다. 낮을 살면은 반드시 밤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찰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지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온갖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함이 터득이 되는 거죠. 다 겪어보니까 결국 자랑스러움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동전을 가지면 앞면과 뒷면이 내 손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나 앞면을 구분하고 뒷면을 구분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동전은 동전이죠. 자, 동전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네,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은 맨날 한 면만 보고 산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동전을 한 면만 가질 수는 없죠. 한 면만 가질 수는 없어요. 한 면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뒷면이 따라와요. 이건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시죠.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돈은 많다 그럴지 몰라도 행복하다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성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이놈을 때, 저 혼자 같으면 그런 게 가능한데, 이제 가족이 이제 막 얘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아프다든지, 막 큰 돈이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그때 이제 평상시에 그런 데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이제 좀 욕심을 내고 많이 해놨으면은 좀 덜한데, 안 그러면 그런 데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또 불의가 더 많이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이 뭐든지 이제 바로 원활하게 해결돼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그 또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그게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러할 것 같지만은
그것도 전부 다 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것 또한 덕과 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덕과 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부모님 보고 그거 하라고 하잖아요. 왜? 내가 보고 있는데. 예.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 문제는 부모님 문제인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요거는 덕이고 요거는 실이고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즉 이 어떻게 보면 이치를 몰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즉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다라는 거죠.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러면은 덕이 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덕이니까 이익이고 좋은 거냐라는 거죠. 자 그럼 덕이라고 하는 요런 경험만 있으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느냐 그 삶은 라는 거예요. 인가로 제가 착각하는 겁니다. 인가로 지금. 인과 예, 뭐 인과일 수도 있지만은 저 착각의 그걸로 끝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연 작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반드시 어떤 좋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경험이 이것의 원인이 돼서 경험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좋다라가 되지만은 어느 조건만 바뀌면은 요 경험에 의해서 거기서 좋다라고 느낀 만큼 안 좋다라고 느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봤는데. 그렇죠. 그 순간만 딱 떼서 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순간은 그러면 이제 이때는 안 좋은 것만 또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삶의 전체로 본다면 결국 이해 득실이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뭐 물건을 사든 무슨 일을 하든 일단 좋은 거 내한테 득이 되는 거를 먼저 딱 정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하다못해 과일을 고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라가세요 하면은 아무거나 짓는 게 아니고 막 뒤져가지고 그거 좋은 거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시 농부 그 하면서 이제 농사 짓는 거를 조금 배우니까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한 개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 야채 같은 거 손대면 이게 빨리 상하니까 시장 가서 고르지 말고 그냥 싱싱하고 그냥 바로바로 사라고 만지작거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그 교육 받을 때는 이제 그게 좀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걸 끝나고 그냥 제가 시장 가면은 뭐 몇 개 고르는 상황이면은 그게 들렸는데도 그 생각이 나서는 결국 제가 고르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만지면서 꼭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네. 이제 그게 그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이득이 되는 쪽으로 좋은 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의미가 없다.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걸로. 아니 거사님은 득실은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의미 없는 짓을 지금 계속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뭐가 하고 있는데요? 예? 뭐가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제가 그 한다는 표현은 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고르면서 불편하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 골라가고 이렇게 조금 내 손을 만졌다가 놓으면 이제 처음에는 막 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이거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네. 저도 그게 이제 그렇게 알아지는 거 알아지죠. 자, 그러면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나 봐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 득실이 없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해지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일어나는 대로 작용되어지는 대로 결국에는 그냥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없지. 이거는 사실 조금 전에 계속 표현이 그랬지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그때 이거 막 많이 싹거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생각도 같이 일어나면은 그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험도 많지요. 예를 들면은 색깔이 좋은 게 좋고 큰 게 좋고 라고 하는 이 경험이 그 들리는 경험보다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이제 만약에 큰 게 좋은 게 아니고 색깔이 빨간 게 좋은 게 아니고 푸른 게 좋은 거고 적은 게 좋다는 것을 이게 들리는 경험이 많다면은 이제 앞으로 빨간 거, 큰 거는 그 적은 걸 고르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령 이렇게 뒤적거리는 자체가 문제라는 걸 이 들리는 경험이 더 많다면은 이제 그냥 이제 뒤적거리지 않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손이 아닌 이제 이 손은 사실 열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더 빨리 상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집게로 그러든가 하여튼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여기에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경험을 기억했다가 요 순간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주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해득실이 없으니 처해진 대로 이 말은 아까 빈대처럼 주체자가 없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대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어지는 대로라는 얘기지. 주체인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요걸 선택한다 저걸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선택되어지는 대로 작용되어지는 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이익이다 저것이 손해다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규정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래서 규정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은 내 규정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이런 규정 저런 규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규정이라는 것도 생각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 규정은 달라지죠. 예를 들면은 그런 무슨 학교? 농촌 학교? 무슨 학교? 거기 있을 때는 대부분 규정이 아마 바로 기억이 나니까 그때는 바로 규정이 거기에 맞는 규정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또 그 와서 막 아줌마들 많은 데서 시장에서 고를 때는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다른 규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라고 하는 것 또한 나라는 놈이 고정되어 있어서 하는 규정이 아니라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 이것은 항상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이 규정도 매번 달라지는 규정이니 그게 뭐만 없다면은 뭐 규정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규정이죠. 그러니까 결국 빈배와 같이 나라는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나라는 놈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뒤적거리냐고 라는 거죠. 그런데 기계나 또는 뭐 이게 이렇게 휩쓸리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항상 뭔가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예를 들면은 요걸까라고 하는 선택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 선택이라는 것은 뭘까?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요 두 개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선택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관심이 일어나는 것이 선택이죠. 그런데 봐요. 토마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빨간 토마토인데 외국에는 뭐 그렇게 시푸른 토마토도 많대요. 요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중 8구 빨간 토마토 쪽으로 선택이 일어날 거고, 그런데 어떤 데는 토마토를 달리 먹는 데는, 채소처럼 정말 먹는 데는 시푸른 토마토로 선택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하는 주체의 어떤 그 사람만의 어떤 선택 기준이 고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들리는 경험, 보이는 경험에 의해서 좋음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화돼서 일어나고, 또는 이걸 선택한다는 것도 조건화돼서 일어나고, 이걸 싫다라는 것도 조건화돼서 일어나고, 요걸 선택한다는 것도 조건화돼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매 순간 좋다 싫다를 결정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서 그 주체에 의해서 결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작용되는데, 만약 이제 그 순간 자꾸 이 도시 거기서 같이 이제 공부했던 사람 동기를 만나든가, 또는 그때 선생님을 이렇게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그러면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 순간. 그 선생님도 그걸 사러 왔던 거야, 그때. 그럼 둘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이게 안 잊어지게 되는 거야. 왜냐? 그 기억이 딱 났거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그 선생님의 눈에 보이는 순간 그 기억이 딱 났던 거지. 그러니까 그 순간 요게 사실은 내가 의식한 것도 아닌데, 특별히 내가 그때 자존심이 있지, 내가 뭐 보인다고 해서 사실 내가 바꾸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바로 생각이 기억이 나면서 요게 그렇게 바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수도. 응? 이럴 수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경험이 다 그대로 반영이 돼서 작용이 되어지는. 그렇게 치면은 어떤 걸 경험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쪽을 자꾸 경험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럼 또 그게 또 연기가 돼서 계속 이렇게 되면은. 그래요. 그래서 수단께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옆에 사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장사의 기질이 발동돼가지고 나중에 장사를 잘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 그게 행복을 보장해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 삶이 자유로워지나? 그러면 꼭 그 돈에 관심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 많잖아요. 많죠. 사람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자면 관심 분야는 다 다르죠. 예.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럼 자연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그 돈을 많이 버는 거나 뭐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나 뭐 그러니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삶의 자유와 관계없기 때문에, 도인은 일부러 뭔가를 선택하려고 함이 없다라는 거죠. 처해지는 대로라는 거죠. 어제 그런 거예요. 어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대우법에서 그런 거예요. 자, 부처님은 어디 탁발 나가서 똑똑 하면서 나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줘라, 이러고 맛있는 거 주라 이러면서 먹다 기다 탁발 나가면서 나 그거 안 먹는데 다른 거 줘라 이러는 거예요.
주면 주는 대로 먹지. 부처님이. 나 고기 안 좋아하는데 나는 채소 줘라. 나는 과일 줘라. 과일도 나 감 좋아하는데 감 줘라. 이러면서 목탁 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든지 뭐 생선을 주면 생선을 먹고 고기를 주면 고기를 먹고 채소를 주면 채소를 먹고 배 주면 배 먹고 사과 주면 사과 먹고 이런 거죠. 그러면 선택 입장에서 분명히 싫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쪽을 자꾸 피해지고. 예.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운 게 예. 싫음이 싫음이 아니고 좋음이 좋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대상이나 뭘 보면 그게 바로 일어나잖아요. 예, 일어나죠. 싫음이. 예, 일어나죠. 그런데 그 좋은 쪽으로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용이 되는데 그렇게 작용될 때는 그렇게 작용되는 대로,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대로라면은 좋은 다른 경험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그 경험은 눈에 보였거나 들렸거나, 우리 아버지가 맛있게 먹었던 그 모습이 보이거나, 우리 엄마가 맛있게 먹었던 그 모습이 보이거나, 또는 우리 엄마가 해준 그 맛에 대한 그걸로 인해서 뭔가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그럼 작용이 되면 작용되는 대로.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게 선택이, 그래, 예를 들어서 요게 아니라 그냥 요거 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죠?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고 먹고 싶지 않는 것만 내만 처해졌어. 그래서 명상마을에서 시장 보러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누가 갖다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만 먹어야 될 상황인데 사실 이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당장 살아나갈 수도 없어. 자, 이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한 거라고 하는 이 관념이 있으면 이건 내가 싫어한 것.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이제 불편하고 싫다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 싫은 마음은 조금 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지 않나요? 예, 받아들이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싫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참는 상황이 돼서 그것이 조금 더 커져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자기 신세 한탄으로까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서, 또 이렇게 못 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내 친구, 어떤 친구는 맨날 자기 맛있는 거, 다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살던데, 나는 왜 돈이 없어가지고, 돈 많은 부모 못 만나가지고, 맨날 요 모양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맨날 먹기 싫은 거 이거 억지로 먹어야 되지?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라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점점. 한 번이야 뭐, 그래요. 한 번이야 뭐 더 지나가지. 산에 밥 안 싸갔으면 한 번에 굶기도 하지. 안 되면 뭐 산에 썬 나무라도 뜯어먹기도 하지. 응? 그렇지만은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 조금의 참음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미움과 열등감과 이제 나중에 가면 내 부모까지 이제 원망하고 더 나아가면 사회를 원망하고 이렇게 돼서 불만 덩어리가 돼가면은 결국 언젠가 잘못 터진 거면 뭐 범죄자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참는다는 것이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로 인해 가지고 다들 그 어떤 반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불만이 표출되는 그런, 가령 예를 들면 사이코니 뭐니라는 것은 다 결국에 그러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부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줘라 하고 탁발 나가면서 목탁 두드리면서 고기 줘라 하고 할 수가 없잖아. 고기 주면 고기 먹고 채소 주면 채소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당시 부처님이 이 탁발 하셨던 곳이 아주 부자 동네라면 모르겠는데, 부자 동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맨날 주는 거 맨날 먹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가령 다른 걸 주면 다른 걸 먹지만 다른 걸 주잖아. 맨날 똑같은 걸 먹어야지.
그렇지만 부처님한테는 어때요? 그게 쌓임이 아니죠. 물론 당장 부처님이 안 좋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먹었던 그 기억이 조건을 돼서 일어날 수도 있지. 응?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해가 됨에 의해서 그 문제가 쌓임이 없이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안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이만큼 지금 제가 태국에 있었던 아잔차 센터는 그 외국인 센터는 이 뭐라고 그러나 이 공양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아침에 식사를 하면요 밥이 한 막 대여섯 가지 밥 종류가 돼. 찰밥, 맷밥, 볶음밥, 온갖 밥이 있고 뭐 생선 온갖 생선 있고 육류 온갖 육류가 있고 그다음 과일 뭐 온갖 과일이 다 있고 유제품 온갖 유제품이 다 있고 너무너무 많아. 태국의 어떤 호텔에 가도 그만한 뷔페를 본 적이 없어. 그만한 뷔페를 본 적이 없어. 자, 그러면은 당연히 부처님도 그 중에서 조건에서 일어날 테니까 왕궁에서 기억이 나서 맛있다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손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이어도 전부 다 옛날에 왕궁에서는 맛없다고 먹지도 않았던 것들이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하면은 그런 생각은 나지만은 생각이 이렇다 사라지기는 하겠지만은 그로 인해 가지고 쌓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조음이 아님을 아시고 실험이 실험을 아님을 아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생각은 있어도 좋다는 생각을 맞추려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자 아까 이제 규정인데 규정이 그런 규정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 사라지기는 해도 그 규정에 맞추려고 그 규정을 충족시키려고 그 규정을 실현하려고 하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규정이라면 그것을 맞추려고 또는 맞지 않으면은 타다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그것을 맞추려고 하거나 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은 일어나지 당연히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규정을 맞추려고 함이 없고 규정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자책함이 없이 그냥 규정은 규정일 뿐이면은 그러면 쌓임이 없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그냥 끝이 난다면은 그것은 좋다 싫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치를. 당연히, 그래, 여기서 요거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손은 어디부터 가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가령 반드시 똑같이 요거 한 번, 저거 한 번 반드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이제 국민학교 처음 가면은 신호등을 갖다가 구분합니다. 신호등. 예, 예. 예. 그때 이제 처음 배웠으니까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파란색이면 내가 건너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반복되고 이러면은 이제 그냥 건너가게 되는 요걸 자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 없이 그냥 바람 불면 이제 바로 건너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예. 이걸 자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자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상의 매임이죠. 오히려 관념의 매임이죠. 가정에 시골 학교인데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이제 그 생각이 팍 이제 알아진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현강 스위치를 켰을 때 탁 알아지듯이 알아졌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것을 자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치의 분명함 또는 도라고 이름하는 산, 어떤 의심이 일어날 수 없는 산, 괴로움이 경험될 수 없는 그러한 경험, 이런 상태를 자명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불이 켜지면 당연히 어릴 때 학교 갈 때 부모님이 제일 처음에 손잡고 갈 때부터 야,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라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갔죠.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 이제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별 의식을 안 해도 파란불이면 발이 떼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고 그럴까, 고정관념이 생긴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의심이 없고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관념의 매임이죠. 오히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좌측통행이다. 그랬어요. 좌측통행이다. 그래서 차는 우측통행, 사람은 좌측통행으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우측통행이야. 관공서 같은 데 보면 그래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계단에다가 이쪽에 올라가는 이런 표시를 다 해놨어요. 우리 군청에 가니까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 그 표현할 필요도 없었는데, 사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은 좌측통행, 차는 우측통행 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는 당연히, 더구나 범생이었으니까 당연히 좌측통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우측통행, 야, 좌측통행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럴 정도로 좌측통행을 했었어요. 차는 우측통행이요. 이것 때문에요. 저 태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면은 사고가 많이 나서 많이 죽이면, 여행 갔다가 많이 죽어요. 뒤에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래 된 거지, 실제 뒤에 경험이 있다면 경험 당시에는 거의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주선을 쭉 했어요. 나중에 이게 좌측으로 통일하는 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된 거지, 실제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경험되는 당시에는 그게 자명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관념이 생겨서 그 관념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관념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조금도 의심 없이 가령 이거는 파란불이면 건너가야 돼 라고 하는 이 관념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이. 그러니까 그것은 자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념의 발생이라고 그럴까? 그 괴로움은 신호등 색깔이 안 바뀐다면 죽을 때까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좌측통이 오른쪽으로 우리 살아있을 때 바뀌었잖아요. 응?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건 언제 바뀔지 모르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체의 자명함이 아니라 그냥 현상적인 약속에 불과하다. 이 약속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되는 것은 자명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빨간불이면 건너고 파란불이면 건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 없다. 약속이 바뀌었을 뿐이니까. 이거는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헷갈릴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노인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그걸 바꿔 그냥 그렇게 살지 어쩌지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소가 신주소가 돼도 이 구주소가 금방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요게 더 과학적이고 기억하기 좋을 거라 하는데, 아니 이미 다 기억이 됐는데 뭘 또 새로 기억을 해. 귀찮게. 이 신주소는 딱 기억하기 쉽고 한다고 하지만은, 아니 내가 뭐 모든 집안을 다 기억해야 돼? 내가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바꾸라는 거야 도대체.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약속일 뿐이다. 그런 약속이 바뀌었으면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빨간색이 건너가는 거야 라고 하면 그래? 그럼 이제 빨간색 건너가고 파란색 건너가지 라고 하면 불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자명함이 아니기 때문에. 형광등에서 이쪽에만 불이 탁 켜진 알아진 요거는 그 사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가령 그렇게 알아짐이란 것은 자명함이지만 그 알아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와 같이 딱 켜지게 되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 보임이란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 자명하다는 거지, 보이는 내용이 자명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파란불이라고 하는 건, 파란불이면 건너간다는 것은 내용이지 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 내는 거는 위자야하고 사태 같습니까? 경험되는.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위자야, 조사라고 하는 것, 아비담마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공부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타타님은 아비담마 공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한 거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뭐 아비담마를 제대로 댓글 공부해 본 다른 적이 거 없어요. 운명님이 했는데 댓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호두마을에 있으니까 미얀마 스님들이 와서 뭐 아비담마 강의한다고 그러고, 또 강목 스님이 또 뭐 아비담마 뭐 길라잡인가 책을 쓴 다음에 아비담마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오시는 스님들이 아비담마 강의를 한다고 많이 마시영 우또다나 사여든 우소다나 사여든 뭐 또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이 아비담마 이 강의를 하고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강목 스님도 그렇고 일목 스님도 그렇고 뭐 아비담마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하고 할 때 호두마을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저도 한번 아비담마를 이렇게 본 경험이 있고, 미얀마 갔을 때 파옥에 맨 사마 타러 그러는데 사마산 다리도 아프고 재미도 없고 해서 나중에 파옥 그 센터에 가니까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할 시간 도서관으로 가버려요. 도서관에서 이제 그 있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아비담마를 얼핏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담마를 이렇게 이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라 강목 스님 강의 몇 번 들었고 유튜브에 올라온 거, 그 다음에 책을 이렇게 넘겨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마음이 뭐 89가지인지 몇 가지인지 뭐 아름다운 마음, 뭐 아름답지 못하면 어떤 마음, 저런 마음, 뭐 같이 일어나는 마음, 같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 항상하는 마음, 항상하지 않는 마음, 이래가지고 이런 이 작용에 대한 이름이, 마음에 대한 이름이 80 몇 개라든가 100 몇 개라든가. 자,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하면은 뭐 색이 뭐 몇 개인가 어떻게 되고, 수는 뭐 한 개인가 되고, 상은 한 개인가 되고, 행은 뭐 50 몇 가지인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이 작용에 모르겠어요. 뭐 위자야도 있고 무슨 자야도 있고 뭐도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누는데 그 나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오로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요 작용이 있으면은 요 작용도 함께 일어나고, 요 작용이 있으면 요 작용은 안 일어나고, 요 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요 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체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무하다라는 것은. 즉,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마음작용에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은 사띠와 잘못된 견해는 함께 작용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무지가 있으면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고, 무지가 없으면 사띠라는 것은 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사띠를 하는 주체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작용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주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아비담마에. 후사님이 어머님이 댓글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착각이 많이 빠지는데 생각을 하느냐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니까 이게 이제 실체시 되버리니까 여기에 실제로 없는 거를 이제 선생님은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생각이 일어나더냐 뭐 이러니까 이게 실체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이제 뭡니까 이거 나가 생겨버린 거죠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원래 그런 게 없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제 같은 경우에.
절 와닿지를 않네. 아, 이제 생각이 뭐 내가 하더냐,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체화, 생각이라는 게 실체화 돼가지고 어찌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아, 예, 예. 제가 교사님은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는 거를 이런 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치 나 듣는다는 경험으로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실체화 시켜갖고 마치 할 수 있다는 말은 뭐 유화가 안 하다지만 자체가 실체이시 하니까 벌써 유화가 되어버린 그런 예, 예. 자, 어쨌든 생각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거냐라는 거죠. 한다라는 것은 생각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의 주체가 있다는 얘기고, 그냥 일어날 뿐이면은 나라고 하는 생각의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즉 그냥 일어난다면은 생각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말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생각을 내가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생각을 잘 하려고 하든가 바르게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만약에 생각하는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하지를 않고 바른 생각을 하고 괴로울 생각을 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행복할 생각만 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은 이렇게 하는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거냐라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거라면은 생각하는 주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요런 생각을 하려고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인 거죠. 교사님의 말씀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무의미하다. 의미가 없다. 있으나 없으나 의미가 없다. 그렇죠. 자, 그걸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되죠? 이제 있다 없다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없다라는 말이죠. 있는데 아무 기능이 없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기능이 없는 그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없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실체시 이제 그렇게 설명들과 느껴지니까 제가 예. 그래서 똑같이 아비담마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체가 없이 작용이 어떻게 작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결국에는 부처님의 연기작용, 작용의 연기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아무리 자세하게 해본들 결국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 중에서 행온은 50몇 가지고 또 식온인가 이거는 또 80몇 가지라든가 어쩌고 저쩌고 일단은 것은 즉 오온이라는 것은 덩어리다 이거죠. 즉 우리는 단 한순간도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은 붙이자고 한다면 다 다르니까 무지무지하게 일어날 때마다 이름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5가지 오온으로 해가지고 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제일 오온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것을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온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비담마는 오온을 더 나가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100몇 가지인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작용이 100몇 가지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안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고 이것은 매번 일어나고 이것은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나고 막 이래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온 5가지가 아니라 이 많은 걸 가지고 결국에는 작용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지 그걸
주관하고 하는 주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더 명백하게. 이게 핵심이죠. 만약에 오온의 이야기로서 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됐다면, 납득이 됐다면 이제 오온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과 같이 아비담마의 그 많은 마음이 이런 마음하고 이런 마음은 같이 일어나고 아니라고, 이런 마음은 경험될 때마다, 들 때마다 작용되고 볼 때마다 작용되고 이런 것은 어떨 때는 작용되고 어떨 때는 작용되지 않고 막 이래 쌌는데, 자, 그걸 통해서 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다면 이런 것은 다 기억할 필요도 없죠. 봐요. 나가 없는데, 아니, 비가 요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바람이 요렇게 불고 저렇게 불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여기 이 수행인이 뭐니, 아비담만이 뭐니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죠? 삶이 괴롭더라 이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말들이었죠. 가령 부처님의 말씀이 삼장이라고 하는 경률론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대화의 과정에서 전부 다 일어난 말들일 뿐이죠. 핵심은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고진멸도, 괴로운데, 누구나 다 괴로운데 어떻게 멸해지느냐 라고 하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전부 다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괴롭지 않게 되는 것인 거예요.